최근에 신문하고 뉴스를 보니까 114개월 만에 중개업소 폐업률이 굉장히 이제 극대화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거래도 잘 안 되고 있죠. 또한 이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보니까 114개월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년 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12년 정도? 그때 부동산 시장은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많이 올랐던 부동산의 가격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거의 뭐 하락기, 침체기 이런 시장을 계속 지속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을 좀 진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제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제가 쓴 청약의 시간이라는 책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제 찐팬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실제로 비닐하우스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고, 그 이후에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일하시면서 두 아들을 정말 어렵게 키우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이제 기름 넣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제가 다니던 그 주유소들이 셀프 주유소로 많이 바뀌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제 시급이 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담배값은 700원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담배를 폈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 시기 때 그때 담배가 700원이었고 라이터가 300원이었어요. 그래서 1000원을 주면은 담배와 라이터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의 시급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봤자 24시간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뭐 1,500원, 뭐 1,300원 이렇게 시급이 얼마 안 되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늘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학교를 이제 그만둔 중퇴당한 친구가 그 아르바이트를 뭐를 했냐면은 오토바이를 타면서 짜장면 배달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루 정도 일을 하면은 4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4만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나도 주유소 말고 오토바이 타면서 짜장면 배달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짜장면 배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배달 일을 주말에도 하고 그렇게 파트제로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벌게 되었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부동산을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앞서서 제 채널을 오랫동안 못 보신 분들한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부동산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 돈을 버는 내내 저금을 한 것이 아니라 내내 썼죠, 그냥. 술도 먹고, 뭐, 물론, 불량 청소년 시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나쁜 일들을 하면서 그 돈을 다 이제 계속 쓰는 족족 쓰는 거예요. 버는 족족 그냥 쓰는 거죠. 먹고,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이제 의미 없는 고등학교, 중학교의 시기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군대를 가기에 앞서서 어떤 현상들이 오게 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IMF가 오게 되죠. 1997년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고 그렇게 불량 청소년의 시기를 겪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도 제 몸에는 이 팔꿈치하고 다리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자국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있어요. 이마에도 있고, 그리고 귀 뒤에, 손가락 뒤에도 다친 자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다 이제 생겼던 흉터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무의미한 생활을 하면서 군대를 이제 가기에 앞서서 있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맨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서, 그리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장애 아들, 지체 장애 아들을 이제 돌보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주는 그런 일, 설거지를 해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 저보다 이제 11살 어린, 제 어린 동생을 데리고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아침이면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돌아왔었죠. 그리고 저는 불량 청소년의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어머니한테 내가 좀 효도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돈 200만 원을 어머니한테 그때 처음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지금도 명영화죠. 그 영화를, 저는 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지 않는데, 그때 당시 어머니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타이타닉 영화를 보고 그 옆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랑 설렁탕을 같이 둘이 먹었습니다. 설렁탕을 먹고 어머니한테 200만 원의 돈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군대에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군대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팜플렛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계약금이 5%였습니다. 5%였고 원래는 10%였는데 5%는 건설사에서 추가 대출, 계약금까지도 대출을 해줬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간절하게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뚫으면서 그 아파트를 이제 당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팜플렛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배야, 이 아파트 뒤에 놀이터가 여기 있고 뭐가 여기 있고 창문이 어디로 나 있고. 저는 군대 2등병 1병 때 하나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빨리 탈출하고 싶다, 빨리 군대 제대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때 꿈과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성배가 제대하면 우리도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말 열심히 근검절약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다행히 그때는 대출이 최대한 많이 나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강화를 했기 때문에 대출의 완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활용해야지 살 수 있지, 본인의 자금만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머니가 내 집 마련을 했던, 제가 군대에 있었던 20년 전에도, 그때 당시에도 어머니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건설사에서 계약금 5% 만약에 대출을 안 해줬으면 자기는 그 아파트를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저랑 술을 먹고 약주 한잔 하면은 내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용기 있게 그때 당시에 입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성배야. 그때 엄마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지금도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올바른 투자나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를 몇 번 갈아타기를 해야 됐던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머니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의 수단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의 하나의 주거지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투자들을 조금 하셨죠. 그리고 제가 많이 도와드렸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군대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제대로 하고 나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따보는 게 어떻겠냐고 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어머니가 사고만 치고 불량 청소년으로 살았던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삶에 있어서 기대도 하나도 없이 목표도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냥 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고, 그리고 뭐 오토바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면은 그거 그냥 쓰고 오늘만 있지 내일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제대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성적은 바닥이고 중학교 성적도 바닥이고, 여기에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간신히 졸업만 한 상태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머니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권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하게 입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년이 넘게 부동산 관련 사업들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기회조차 우연하게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지나온 과정들을 보지 않고, 몇 가지의 과정들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보지 않고 지금의 결과치를 보면서,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너무나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장을 겪으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114개월 만에 최악의 폐업률을 나타내는 공인중개사. 저도 2012년도에 부동산 일을 그만두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부동산이 어려운 이 시국에 중개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 어려움을 딛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난간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신문 기사 뉴스를 보니까 114개월 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는구나, 나도 빨리 이 부동산 시장을 접어야 되겠어, 빨리 포기해야 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의 차이, 그리고 실행력의 차이,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얼마나 미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주택자가 되신 분들,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건데, 지금 어려운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기회를 보는 분들, 그리고 내가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다른 남들과 다르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집중할 것인가, 고도로 몰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이 시간 속에서 어려우니까 그냥 흘러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이 꿈이라면, 그리고 내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물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의 차이고, 그 생각을 올곧이 어떻게 실행하느냐. 나이키의 슬로건인 Just Do It, 그냥 해라, 닥치고 해라, 이게 그냥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 불량 청소년인 내가, 어머니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군고구마 장사, 옥수수 장사, 노점상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 한 번은 해야 되겠다.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죽기 전에 효도 한 번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게 어떻겠냐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군대 제대를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따게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처음으로 그거를 느꼈어요. 나도 열심히 하면, 집중하면, 몰입하면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상사가 주는 프로젝트를 내가 실행을 했을 때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성공으로 이루었을 때 성취감이라는 걸 얻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에 성취감이라는 것을 맛봤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합격을 하는구나. 이 어려운 자격증을 나도 민법, 부동산 공시법, 그리고 학계론, 이런 거 전혀 법도 모르는 내가 이 민법을 외우고, 그리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밤새 공부를 하면서 무언가 집중하고 몰입하면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하면서 한 것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끊었습니다. 다. 그 친구들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매일 왔어요. 술 먹고 놀자고.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나의 목표는 하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거. 왜?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때까지 불량 청소년으로 살아갔던 것을 이거 하나로 내가
보상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원래는 어머니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어머니가 맨날 그런 노점상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인중개사 일, 부동산 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공부라고 한 것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부를 한 것이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저한테 하기를 바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어머니랑 이제 부동산을 개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를 부동산만 보고 다녀요. 부동산만 보고 다니는데, 그때의 시기가 2003년도였어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대세 상승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 그 상승기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어머니랑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 좋은데 어머니도 경험이 없고 저도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부동산을 오픈하면은 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머니랑 부동산 일은 하지 않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요식업 쪽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그 역량을 키워 나가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의 부동산 업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상가 컨설팅 일을 입문하면서 부동산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때 제 시기에서는 저는 그때 당시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고, 오로지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고지 내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딴 자격증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과 다른 그런 집중되는 일들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분들, 강남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강남에 그때 당시에 수백억 원, 지금은 뭐 100억, 누구나 다 유튜브 틀면 100억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큰, 지금으로는 조단위 클래스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운 좋게 또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상가 컨설팅 일을 했지만 저를 거기에서 사수죠. 저를 알려줬던 이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건물 매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남에서 건물 매매를 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저를 가르쳐줬던 그 스승님께서, 사수께서는 그때 당시에 상가 일을 직원들을 시키고 본인은 건물을 매매하는 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건물을 매매하는 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승님, 사수분을 모시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면서 그 건물들을 보러 다녔고, 그 건물 소유자 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하는 그냥 운전사의 역할이었지만은, 제 사수를 모시고 가서, 스승님을 모시고 가서 그 스승님이 건물주들과 대면하면서 있는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그런 경험들,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건물을 소유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건물을 어떻게 내가 팔 것인지 살 것인지, 부동산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영향을 받았던 것이, 그런 지금으로 보면 조클래스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었고, 어렵게 뭐 섬유 공장을 운영해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또는 어렵게 뭐 제철 공장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사면서 자산가가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운이 좋아서 물려받아가지고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직접 그런 분들을 만나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소박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체득하면서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한다. 참 안타깝죠. 이런 얘기를 또 제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댓글에 악플들을 많이 달 것 같은데, 결론은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 생각이, 그분들이 해왔던 것이 돈을 모으면 부동산을 사고, 그 돈을 또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2개씩 늘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게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사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월세의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폭이 있지만은 어려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건물들을 사면서 이제 자산의 가치를 늘려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 일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상가 컨설팅뿐만 아니라 이제 중개업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했던 시기가 이제 앞에 기사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114개월 전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제가 중개업을 했어요.